네, 오늘은 청강대 만화창작가 출신이자 ANT 작업실을 거쳐서 블리자드 참여 원화가까지 하신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윤진영 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진짜 오랜만이네요. 8년 됐나요? 다시 8년 뒤에 봅시다, 이제. 존댓말하니까 좀 어색한데 반존대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필명 없이 그냥 본명으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닉네임 많이 쓰지 않나요? 저를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에이, 뭐 또 아는 분이 없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아, 그 사람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현재 작업물은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픽셀 아트 쪽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은 주력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픽셀 애니메이션 쪽이고요. 그 캐릭터 컨셉 아트 쪽을 거쳐서 지금은 픽셀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픽셀 아티스트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도트 그래픽 장르의 게임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제작하는 건데요. 도트라는 그 작은 이미지 안에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작게 그려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물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저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게임 하게 되면 무조건 아기자기한 게임을 합니다. 의외네요. 왜라뇨? 미치광이 나오는 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8년 전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의 주인공인 스타라는 캐릭터인데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들어간 애니메이션 리소스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프로젝트입니다. 동작이 나오려면 몇 컷 정도 그려야 되죠? 이미지마다 다른데 보통 저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션은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한 4프레임에서 8프레임 정도로 제작을 해서 계속 돌려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동작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얘가 열로 왔다가 열로 가잖아요. 이게 이쪽하고 섞여서 그런 뭔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나 보네요. 저기 달리기 하는 것도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를 좌우 반전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지팡이 위치가 맞나? 여긴 지팡이 없었어. 열로 내려갈 땐 지팡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좌우 반전하기 때문에 개인적 허용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죠. 형 이거 언제 작업했어요? 저거 재작년인가?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 디자인은 다른 분이 해서 저한테 넘어오면은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하는 시간부터 했었을 때 한 하루 이틀? 애니메이션 한다는 게 도트를 찍는 시간부터인 거예요? 저런 모션을 만드는 그런 러프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채색을 해서 디테일까지 집어넣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린 게 아니라 한 칸 한 칸 도트를 찍어서 만드는 건가요? 아, 도트를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런 정도로 큰 사이즈의 이미지는 사실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 그리는 거구나. 아까 그 늑대 약간 어린 버전이 얘가 놀 보스고 얘가 놀 파이터네. 그치. 보통 혼자 작업하시나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아,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가지고 혼자서 작업하진 않고 뭐 누군가는 디자인을 해서 넘겨주고 누군가는 러프 애니메이션을 하고 누군가는 또 채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분업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갑자기 존댓말 하시네.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 디렉터가 뭐 캐릭터 디자인부터 이름을 전부 구상하고 있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어려웠던 점 항목이 왜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써놓고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이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오늘 쉽지 않네. 이거 편집이... 아, 이런 동작은 더 어렵겠다. 저거 어려웠지. 작업물이 굉장히 많은데 공개된 소스 안에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덤블링, 이것도 하나를 만든 다음에 서로 겹치게 해놓은 거네요. 따로 만든 모션인데 그냥 한 화면에 담으려고 저렇게 구성을 해놨어. 하나를 간전시켜 놓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보이게끔 그린 거지.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저거 어떻게 만전시켜? 샬롯, 공격하면서 눈을 질끈 감네요. 귀여움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랄까요? 이런 캐릭터가 또 열받게 세던데 캐릭터 하나당 막 동작이 여러 개였네요. 거의 스케일 모션만 아마 2자릿수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게임 화면에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죠? 네, 그렇죠. 텔레포트 모션. 보통 이게 텔레포트인가? 거의 대쉬의 느낌인데? 이펙트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렇죠. 이펙트까지 다 고려된 모션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어서. 아, 이펙트는 따로 넣는군요. 네, 그렇죠. 형, 챗 GPT 되신 것 같은데? 아, 마법 캐스팅.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쯤 나와요? 내년 10월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 기간 잘 맞추나요? 게임 회사가? 안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마일스톤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로 지금 제가 작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거의 토템처럼 박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형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 편이죠. 형이 어느새 일만 하게 됐어. 이런 모션은 여기까지 보고, 나름 편집점을 잡고 있네. 그리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에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림 하나하나를 완성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제작하고 있는 게임을 출시를 한다?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 좀 쌓아가지고 제가 주관하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너가 되시려고요? 그러면 좋겠죠. 제발 저 좀 써주세요. 뭐 하고 싶으신데요? 청소요. 생각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쭉 봤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작업 방식이 있다면 제가 하는 작업의 영역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러프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은 기획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 의도가 맞는지 이런저런 조율을 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디테일을 마저 붙여서 완성을 한 후에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을 거칩니다. 컨셉에 맞게끔 계속 조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출에 들어가는 의도에 맞는 그런 느낌이 나는지 왜 갑자기 질문이 없던 걸 물어봐가지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정확하게 몇 단계를 거치나요? 컨셉 잡고 컨셉에 맞게 원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이 도트 찍고 도트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이런 건가요? 몇 정확하네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이 있나 여쭤본 것이고 8년 전에 제 화실에 다니시면서 소묘를 배웠었어요. 네, 그랬죠. 저번 영상에 출연하신 그 제이씨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다니셨죠. 형 근데 진짜 기억나죠? 그때 손짓 한 번에 우리 진짜 멀티킬 날 뻔한 거. 지금 이 자리에 한 명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게. 그 자리에서 제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표정과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뒤통수 뚫리겠어요. 맛이 8년 전이라 커리큘럼이 빈약했는데 기초 도형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실제로 다 놓고 그렸거든요. 기억나네요. 환경이 되게 복잡했는데 하나로 통일을 안 시키고 그 환경 그대로 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쯤에 원화를 준비를 많이 하셨던 시기였죠. 네, 그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배움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ANT 작업실을 찾았죠. 그 중에서도 소묘를 배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스케치를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스케치는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이랑 제 그림을 비교해보면은 어딘가 밋밋하고 좀 매력이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몇 년째 그림이 안 늘고 정체되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적합한 게 소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묘를 그리셨구나. 그때가 처음 그려본 거였죠.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첫 동물작으로 개구리를 그리셨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었거든요. 그랬나요? 대상을 직접 놓고 그리는 것과 자료를 보고 그리는 것에 대한 갭 차이가 크잖아요. 자료를 보고 소묘를 하시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들이 융합되면서 명도 조절이 완결성 있게 마무리되었고 이런 레이아웃도 그때 직접 짜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까만 칠을 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왜 웃음을 참고 있지? 찰졌어. 발단은 그렇게 시작해도 마무리를 이렇게 졌다는 게 디자인적인 감각이 역시나 내재돼 있구나, 괜히 원화가 준비생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었고 감사합니다. 질감 표현도 수월하게 잘 뽑으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냥 지금 커리큘럼과 다르게 난이도가 계속 대폭 상승됐는데 얘도 완결성 높게 잘 끝났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어떠셨어요? 제가 만화를 전공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으로만 그림을 그린 탓인지 제 그림에서는 형태력이라든지 빛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좀 묘사란 거에 자신감이 없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좀 지도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완성된 형태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의 묘사를 할 수가 있나? 성공의 경험이라는 걸 좀 많이 쌓아본 것 같아요. 과정만 좀 더 맞추면 이런 디테일한 질감들 넣을 수 있었고 바라보는 곳이 서로 다른 게
더 사냥의 느낌을 살리지 않았나 싶네요. 이미지 최대한 뭐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초식 동물의 숙명 아닐까요? 입도 한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고 이쪽에서 볼 때랑 이쪽에서 볼 때랑 이미지가 다른 거죠 지금. 그렇네요. 이때 글레이징 많이 하셨잖아요. 작업하실 때. 그랬었죠. 글레이징에서는 이 정도 어둠을 칠하면 안 되지만 그레이 톤으로 조절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명도 작업한 다음에 색감 올리시면서 발전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고 저를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불행하게도 한 3달 정도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었죠. 전 한 3년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았을까요?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거든요. 인물한데 블러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커리큘럼에 인물이 제일 나중으로 가거든요. 이때는 본인이 그리고 싶었던 소재에 네. 골라서 온 거였고 블러 처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초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기억나세요? 애정을 많이 담아서 그렸었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렸을 때 되게 깜짝 놀라시는 게 생각도 못한 그림이 나와서 놀라신 거 아닐까요? 왜 지우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 고양이가 토끼 털 모자를 쓰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그림에 역시나 주변 레이아웃까지 잡아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게 모자 끈이 몸하고 살짝 붙어 보이는 거. 글레이징 하실 때도 여기서 그림자가 약간 선명하게 안 잡히면서 나오던 단점이었는데 이때 아마 그리시다가 급하게 내려가시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왜 진짜 갑자기 우리 해산됐지? 이사 가면서 해산됐나? 이사 전에 해산됐나요? 중간에 이사 그때도 다니긴 했었지. 같이 볼 때가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때 다니셨잖아요, 그죠? 맞아. 기적입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 저희가 영화 보여드리고 에이드 사드리고 했더니 편하게 주무셨죠 그때도. 제가 썩은 영화를 보면 자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유학 가는 애 앉혀놓고 마지막 기억이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기 싫었대잖아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이씨님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그리셨는지? 선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감의 소재를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좀 귀엽기도 해서 이걸 골랐던 것 같아요. 사냥 그렸던 때보다 한 절반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스케치를 오래 하면서 어떤 제 이상한 버릇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골랐던 소재입니다. 네, 확실히 시간을 덜 들여서 질감이 들어갈 부분에 아직 다 살려 그리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 그림 아직도 있거든요, 저한테. 시간 날 때 오셔서 조금씩 살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어떻게 그릴까? 자신이 없네요. 진짜로. 형이 형인 거를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뒤에서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의 레이저처럼 째려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이씨님 돌아보지만. 좋습니다. 제가 잘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소묘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제가 관찰을 소홀히 하고 그려오던 관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선으로만 그림을 그려왔던 제 고집으로 좀 오래 끌었던 그 시간 때문에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스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데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성장하시려는 그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운 소묘가 현재 작업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묘를 하려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질감이나 부피감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얻었던 관찰력 같은 게 스케치에 찌끔씩 묻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스스로도 그 형태를 이해 못하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양을 집어넣어가지고 제 그림에서 부족한 그런 것도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는 편법을 썼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인지하고 경계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된 소묘를 통해서 그런 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자잘하게 넣어서 공간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시군요. 좋게 정리해 주시네요. 원화와 소묘는 장르가 많이 다른데 둘 다 해보신 경험자로서 그 두 작업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장르적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화를 그리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소묘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원화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묘에 들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본인이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업무 능력이 많이 느는 것도 있긴 한데 늘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회화적으로는 좀 정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신을 정비해야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소묘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다는 건데 그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답변 준비돼 있나요? 원화 쪽으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교집합이 있다는 건데 그런 공통점을 잘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르를 바꿀 때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그림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이거저거 많이 찍먹을 해본 그런 편인데 만화 창작을 전공했었고 뭐 캐릭터 컨셉 디자이너로 처음 취업을 했었고 현재는 게임 도트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해오던 일에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붕어빵 장사하다가 호두과자 장사로 전직한 정도의 차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호두 때문에요? 붕어빵은 이만하고 호두과자는 요만한데 배합을 어떻게 할지 디테일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 또 피곤해지네요. 원화 한번 봐볼게요. 옛날 작업이라 부끄럽네요. 소묘를 배우기 전인가요? 후의 작업인가요? 섞여 있나요? 아, 네,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 건데 러프 디자인이라고 돼 있네요. 아, 네, 다양하게 그려보자. 하루에 10개씩만 그리자 하고서 혼자서 진행했던 스터디거든요. 실루엣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양하고. 나중에 내 게임에 들어갈 그런 세계를 만들어보자 목표를 잡고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그림의 기준을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그림으로 잡는데 보니까 캐릭터들 되게 만들어보고 싶고 같이 그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 해서 줘주세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프 디자인을 구체한 픽셀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자세를 돌려가면서 잡아놓으셨잖아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잡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만들게 될지는 아직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고자 연습을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시점별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보조선 치고 위치 옮겨가면서 그리신 건가요?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하진 않고 그냥 감으로 때려서 그렸습니다. 감으로 때려서 그렸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위치가? 사실 저게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네, 그 정도로 작업한 것 같아요. 얘도 다 감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뭐 그렇죠. 형 소묘할 때 형태 잡을 때 저희 감으로 안 그렸잖아요. 지금 와서 양심 선언하면 그때도 감으로 때려 그렸습니다. 형 자꾸 저 해바라기로 만드실 거예요? 이건 좀 길게 쓰셨네요. 아, 네. 저 때 한참 제 스타일을 찾던 중이었달까? 뭐 그래가지고 다음 작업할 때는 어떤 개선 사항을 만들지 그런 거를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어려웠던 점을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양식이 지금 회사에도 네. 적용이 되고 있네요. 저 양식을 가지고서 제 작업물들은 계속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오, 회사 가기 전에 만드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아는 진영이 형은 그때는 픽셀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픽셀 쪽으로 가게 됐을까요? 작은 게임 회사에 갔었는데 그 회사가 도트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도트 작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 도트로 해서 만들어주는구나 하고 좋아서 갔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있어 하니까 그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3D 게임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마저 잘 안 돼가지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뭐 흔한 일인데 도트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귀여움인데요? 다행이네요. 근데 형 도트 게임 좋아했으면 저랑 왜 도트 게임 안 해봤죠? 스트리트 파이트 말고. 앤트님이랑 뭘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얘는 일러스트로 그리신 거죠? 원화로? 이렇게 도트 작업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도트 작업도 그리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저것도 그냥 그렸다고 봐야죠. 해상도를 최대한 낮춰놓고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높게 그린 다음에 해상도 확 낮추는 건가요? 방금 얘기하신 두 가지 방법이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둘 다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디자인을 그린 후에 그걸 보고서 다시
작은 사이즈로 도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게 확실히 더 자연스러운가요? 그 방식이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언제쯤이죠? 그러게요. 한 3, 4년 지났지 않나? 좀 오래전 그림이에요. 비교적 최근이긴 하네요. 아, 네. 아마 3, 마지막으로 4년 그렸던 제 그림일걸요. 오, 스타크래프트 20주년 리소스 리마스터. 블리자드 작업물에 참여를 하셨군요.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 크게 네.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작업이긴 한데 어릴 때 했었던 게임에 참여를 한다는 그 기분이 좀 남다르긴 했었어요. 여기 상세 설명 보니까 마지막 줄이 찰지네요. AD 마이크 악스하고 기념 촬영했으나 사진은 받지 못했다. 아, 네. 그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못 받았어요. 보통 서운한 점을 이렇게 써놓나요? 작업물에? 아, 잊지 않도록 항상 새기기 위해서 작성을 해둡니다. 형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B형이요. 나랑 같네. 다시 검사해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동족 혐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되게 잘 맞는데 이것도 안 맞네요 서로. 근데 이 작업물이 재밌는 게 원래는 그려놓은 그림을 해상도 떨어뜨리면서 픽셀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픽셀화 돼 있는 거를 해상도 높게 리터칭을 들어가는, 아,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작업하면서 그동안 했던 작업들이 도움이 되던가요? 그러게요. 그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뭐든 하면은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은 분석을 해야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음.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진영이 형의 그림체입니다, 원래. 그렇죠. 스타일을 오래 버리지 못했던. 그 글레이징인가요? 그치.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저 그림에 애정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개인 스터디, 소녀 기사를 디자인. 근데 컨셉이 좀 더 디테일할 텐데 안 써놓으셨네요. 그때는 그림을 관성으로 그리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녀를 그리자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오늘 여자나 그려볼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란 단어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장비까지 디자인해서 채색은 안 하셨네요. 그렇게 애정 있던 그림이 아니어서 적당히 하고 관뒀습니다. 형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뭐였더라? 혹시 아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반응, 공기, 분위기, 눈빛, 자세, 행동, 설명, 말투, 목소리. 그럼 편협한 시각으로 저를 보고 계셨네요. 제가 편협하려면 아니셔야 되는데. 네, 일단 왔습니다. 알려져봤자 좋을 거 없으니 빼겠습니다. 와. 오, 드디어 전공 장르가 나왔네요. 스케치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렇게 스케치만으로 공간감 같은 걸 표현하고 싶어서 연습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동세라든가 시점이 딱 공간감, 입체감 표현하기 좋은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컨셉 보면 개인 스터디, 지리학자를 디자인, 3시간 타임어택 디자인. 3시간에 끝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컨셉 잡으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르고 그런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를 찾고 그런 시간을 쓰지 않고 오늘은 지리학자를 그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게 딱 어느 정도 티가 나는 부분이 여기 나원경의 왜 앞부분이 좀 더 작게 표현됐는지 뒤보다. 저 때가 제가 얘기했었던 그 관성으로 그림을 그리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때 그림 실력이 엄청 퇴보했었어. 스케치하는 이게요? 그치? 그 다음에 재활 훈련해가지고 저만큼 다시 끌어올렸지. 오히려 늘은 것 같은데 이게 관성으로 그릴 때고 저 때가 아직 물 덜 빠졌을 때. 재활 훈련했을 때. 이게 재활련했을 때 어. 재활 잘 받으셨네요. 잘하셨네. 그냥 혼자 했어. 이것도 진짜 좋은데? 그냥 첫 느낌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실루엣의 디자인의 느낌의 컨셉이 물의 정령이네요. 이것도 3시간 엄청 빠른데요? 딱 3시간 지나면은 거기서 더 진행 안 하는 걸로? 거의 프로 원화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점들에서는 일반인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근데 저거는 사실 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그려볼까? 하고서 그렸던 거였어. 3시간 타임 어택이네요, 얘도. 그치? 훨씬 정리돼 보이는데. 저거는 자료 보고 그리니까 생각할 그게 없었어. 그냥 보고 그리니까. 자료 참고해서 2차 창작으로 들어가신 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취업 전 그림 한 번 봤고요. 취업했을 때 그림들은 지금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공개 못하는 점, 나중에 우리 진영이 형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게임 원화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작업물을 숨기는 거야? 공개돼서 좋을 게 없지 않나? 제이씨님도 숨기고. 궁금하다. 형 지금 회사 생활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사실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는 안 했거든요. 뭐 인디팀에 가든 스타트업을 가든 제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직장인으로서 근무한 시간 얼마 안 되는데 4년, 5년? 그렇게 되겠네요. 4, 5년이면 프로 작업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뭐 한 사람 몫은 하는 것 같아요. 1인분은 하는 진영이 형. 그런 작업자가 보는 기본기 파트 한번 다뤄볼 거예요. 좋은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1차적으로는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어긋나지 않는 작업물인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기획 파트라든지 프로그래밍 파트랑 협업이 용이한 작업물을 좋은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은 혼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 게임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작은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본인의 실력이 좋고 그림이 이쁘더라도 그 게임의 방향성과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냥 민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게임 개발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커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게임이 좋아서 그 게임을 개발하러 왔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게임 회사에 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림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타입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얘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뭔데 이러면서. 좋은데요? 근데 사실이니까. 아니, 내용 좋은데요? 관점이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현업자랑. 기본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게임 개발의 일원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대답인데 저점이 높은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전부 그림을 다 잘 그리시죠.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력 분야에서는 막 되게 괴물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좀 어색하고 잘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작업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는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신뢰를 드리기가 어렵죠. 본인의 약점인 분야를 계속 채워나가가지고 어느 작업에서든 그 본인의 퍼포먼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작업자가 기본기가 좋은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이 높은 작업물은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양한 요소를 다 잘 다룰 수 있는 어색하지 않게 그런 능력이 기본기라고. 네, 정말 정리해 잘하시는 주시는. 분들은 어떤 걸 그려도 자기 느낌이 살 수 있게 되게 좋은 결과물을 일정하게 뽑아내시거든요.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한 가지를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본인의 느낌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대응력 그런 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는 아닌데 그 서양학 전공하신 원화가 분께서 항상 극사실화 이런 것만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캐주얼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계세요. 이런 것도 그릴 줄 아세요? 얼마나 그렸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처음 그렸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은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보통 그런 지점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서양화에 대해 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은퇴를 결심하시는 네네. 거의 마이클 조던이시네. 잘하는 사람인데 나까지 잘할 필요 없잖아요. 나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연말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겨 들으세요. 일을 하시면서 작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합니다.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뿐 어차피 뭐 제가 항상 하던 일이고 뭐 해낼 수 있는 일인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이걸 끝마쳐 놓고 퇴근하는 편이 기분도 좋거든요. 경험이 충분하니까 해낼 수 있는 일인 걸 알게 된 거네요. 아, 네, 그쵸.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준비를 꽤 오랜 시간 하셨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뭐 그냥 합니다. 정말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제 시간을 더 쏟아서라도 그걸 어떻게든 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성하고 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 완성했을 때 내가 못하던 거를 하게 되면은 충족감도 크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작업물이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그쵸. 그런 기분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뭐 현업자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정 안 될 때는 그걸 붙잡고 있느니 저는 그냥 관두자는 주의입니다. 이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해서도 항상 작업할 때 그냥 1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뭐 관두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제 포트폴리오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두면은 회사할 때도 아쉬운 부분이 없고요. 이직할 때도 걱정할 일이 없이 그냥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의 꿀팁이네요. 근데 이렇게 일단- 하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을 만큼 해놓고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작업물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를 간다 이렇게 네, 그렇죠. 되는 거네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들이 많을 텐데 보통 누구나 반짝일 수는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길게 오래 가긴 조금 힘들잖아요. 오래 네. 가기 위한 마인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는 저 회사를 가고 싶은데 저 회사가 잘 원치 않을 때였거든요.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좀 바뀌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찾기보다는 회사에서 저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 능력을 계속 채우는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제 현업자로서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짤막하게 준비해봤는데 취업 준비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나요?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정보 수집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건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그에 걸맞게 준비를 하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서 그 회사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불러주면 어디는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맞춰서 자신을 좀 가꾸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할 때 원래 자신이 드러날 텐데 그때는 어떡하죠? 회사가 좋아할 것 같은 말을 적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하는 능력치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능력치에서 자신이 부합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채워가지고 어필을 하는 편이 좋겠죠. 자기소개서도 이런저런 점이 부족했었는데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걸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취업 꿀팁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요구치를 충족시키는 작업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저만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과의 경쟁에서 더 눈에 띌 만한 뭐 특이한 이력이 있으면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공모전 일상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꿀팁이긴 한데 일단 그렇죠. 제가 들어봐도 앞전에 얘기한 회사에 맞춤형을 준비한다 이상의 꿀팁은 없을 것 같아요. 피해야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제가 면접을 좀 많이 본 편인데 그 중에서 좀 꺼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면접을 몇 번 정도 보셨어요? 한 4, 50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4, 50번이요? 네. 회사의 성공을 자기 자신이랑 동일시하는 면접관분이 계셨어요. 대체로 그런 분이 있는 팀에는 저랑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부심을 넘어가지고 자만심을 보이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잘했고 제 작업물을 좀 낮게 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일했을 때 어떻게 날 대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회사를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면접관이 제 작업물 되게 높게 평가해주고 얘기를 해도 존중하면서 꼭 같이 일하고 싶다. 자신들의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성심껏 대답해주시는 면접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 회사가 아직 크지 않고 성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피해야 되는 회사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1년 내내 사람을 채용하거나 최근에 사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는 아마 인사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꿀팁인데 너무 피하고 싶다. 좋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왕 입사한 거 분위기도 좋고 하면 올해쯤 있으면 좋잖아요. 오래 그쵸.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제가 일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에서 문제 없으면은 성격도 모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 붙잡고 싶을 거거든요. 인성이 모나지 않는다. 그거 되게 두루뭉술한 단어긴 한데 인성이 어느 정도 돼야 뾰족한가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업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작업물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닫혀 있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죠. 형이 보기에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위에 있어도 싫고 밑에 있어도 싫을 것 같아요. 꼭 불러주세요. 회사 차리면. 아 큰일 나. 취직한 김에 또 얻을 건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얻을 수 있는 점은 뭔가요? 우선은 돈이요. 돈이요. 네, 뭐 직장인 돈 중요하잖아요. 실적이나 연차에 따라서 해마다 연봉 협상하면서 이게 조금씩 늘어가는 걸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도 연봉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돈. 해당 프로젝트의 어떤 스타일이나 노하우 같은 걸 습득하기가 좋고요. 본인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만나게 되는 동료들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아가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되게 충족감이 크거든요. 저는 그런 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심주의 인물이 성장하는 듯한 그런 재미를 형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한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영이 형의 작업물들과 과정을 쭉 보고 꿀팁도 들어봤는데 마지막 파트, 피해갈 수 없는 덕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문이 턱 막히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저렇 같이 뭐 한 15년 가까이 알고 지내고 있는데 서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악마의 편집이 뭔지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아니야, 나 이거 안 할래. 좋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았는데요? 진영이 형이 막 눈물을 흘리고 지금 뭘 생각하셨는지 감동받아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언증이 또 형은 항상 되게 쿨하게 모든 것을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살짝 깊지 않게 딱딱 뱉는 성격이신데 제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봤더니 상당히 연습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디테일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세요. 하신 것보다도 조금은 부족하게 얘기하시지 않나. 자신감을 훨씬 더 가지셔도 되고 작업물도 훌륭하고 충분히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저를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게 무슨 덕담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화실 식구들 중에 게임 워낙 지망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많이 이끌어 주시면서 그런 어른이 돼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도움을 받아야죠.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화실이 되게 많이 컸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번창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그대로란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진영이 형.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가 무릎 꿇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형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두 다리를 꼬고 얘기를 듣겠습니까? 동영상을 찍지 않은 게 지금 처음 좀 아쉬워지네요. 이거 짤 들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진영이 형과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얘기 해봤는데 저도 게임 원화를 찍먹해봤잖아요. 그랬죠? 그게 진영이 형 때문이었잖아요. 너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면 잘 될 거라며.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ANT 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때 여러 가지 미래가 있겠지만 진영이 형이 추천해준 만큼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같이 원화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게임 업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재밌는 도트 게임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말고 맨날 저한테 져가지고 고기 사고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때 너무 말라 있었어가지고 밥을 한 끼 사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형이 꼭 회사를 차린 상태로 제가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더 공손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 모집합니다. 12월 말일에 찍은 영상인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